사이버메드사의 코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어 마스터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트는 제가 한 4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이 있으면 편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도구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넣은 키트이고 매우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키트의 특장점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마스터 키트의 구성품은 상단에 각종 드릴과 도구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토크 렌치와 뎁스 게이지만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할 때 이 뚜껑은 분리를 시켜서 두는 게 편합니다. 이걸 아예 분리해서 이렇게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드릴의 배치가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임플란트 회사들의 서지컬 키트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방향은 직경이 늘어나는, 직경이 커지는 순서로 되어 있고, 하단으로 가게 되면은 길이가 길어지는 순서로 드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코어 마스터 키트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이가 길어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직경이 굵어지는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옛날에 그 코어 마스터 키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순서도를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는 엔진 드라이브라든가 라쳇 드라이브 그리고 본 프로파일까지 이어지는 순서가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순서는 제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고, 독특하지만은 써보시면은 매우 편리함을 알 수 있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퍼스트 드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드릴 혹은 랜스 드릴과 사이드 컷 드릴을 많은 회사들이 갖추고 있지만은 이 코어 마스터 키트에는 퍼스트 드릴이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그리고 사이드 컷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드릴이 퍼스트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 심고자 할 때 그 길이에 해당하는 퍼스트 드릴을 꺼내면은 위치를 잡고 또 옮기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드릴의 직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데 I3.5, I4.0, 4.5, 5.0까지 있습니다. I는 임플란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길이가 현재 7mm부터 13mm까지 있는데 옵션으로 나중에 6mm를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어 드릴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드릴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절삭력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절삭력도 뛰어나고 안정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드릴을 사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단단한 뼈에서도 드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위쪽 두 라인은 3.0 임플란트와 3.5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을 할 때 쓰는 드릴들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들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하나로 수렴하는데 커넥션이 레귤러와 다르기 때문에 미니용 엔진 드라이브와 라쳇 드라이브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0 드릴이 따로 하나 있는데 이 3.0 드릴은 3.5 임플란트를 심고자 할 때 소프트 본이라면 가끔 사용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엔진용 드라이브죠. 이렇게 컨트랭글을 연결해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마운트로 심을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쳇 드라이버는 토크 렌치에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혹은 깊이를 조절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하단은 4.0, 4.5, 5.0인데 같은 레귤러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이렇게 레귤러용 임플란트 엔진 드라이버와 라쳇 드라이브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4.5.0을 심을 때에는 한 가지 같은 엔진용 임플란트 드라이버와 라쳇용
드라이브를 쓰면은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편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드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본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도구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를 되게 깊게 심는데 깊게 심다 보면은 나중에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할 때 항상 본에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프로파일러를 쓰는 게 좋은데 이 프로파일러의 형상이 힐링 어바트먼트와 잘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때 5.5 본 프로파일러를 쓰면은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6.0의 힐링 어바트먼트는 6.5를 쓰고 난 다음 또 미니는 4.0을 연결하는데 보통 4.5 본 프로파일러를 쓰면은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은 근래에는 항상 필요한데 따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키트 속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이버메드의 코어 마스터 키트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는 드릴 익스텐션, 이것도 뭐 많이 쓰이죠. 드릴 익스텐션과 요거는 드라이브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익스텐션은 가끔 임플란트를 깊이를 조절할 때 인접 치아에 걸려서 안 될 때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전체 길이를 넓혀 줌으로써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은 1.2 헥스 드라이브 있습니다. 핸드 드라이버인데 숏과 롱으로 보통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조금 다른 점은 어느 다른 회사보다도 센터에 있는 딤플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구강 내에서 핸드 드라이브를 조작을 할 때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이제 핀셋 같은 거 딱 이렇게 잡아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 딤플이 깊어야 됩니다. 얕으면 자꾸 미끄러지고 어시스트가 할 수가 없는데 깊게 딤플을 파서 이러한 보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는 패럴렐 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은 직경, 넓은 직경 이건 기본적으로 똑같이 있는데 하나 독특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날개를 가진 윙을 가진 패럴렐 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날개의 그 길이는 4.0mm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할 때 이걸 4mm인 걸 알게 되면은 5mm를 잡기도 좋고 3.5 잡을 수도 있고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간단한 뭐 이런 그 구성이지만은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오스티오플래스티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베올로 플래스티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제 리치가 좁더라도 GBR보다는 그 부위를 알베올로 플래스티를 해서 평평하게 해주면은 편하게 쉽게 임플란트 신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소적으로 알베올로 플래스티를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5.0을 쓰면은 너무 좁게 만들어지고 7.0을 쓰면 좀 너무 커 보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코너에 보면은 ER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런 게 하나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 키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ER은 Emergency Removal 툴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하게 임플란트를 빼내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은 힘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들이 있고요. 이 부위가 우리가 임플란트를 가볍게 연결해서 딱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악동에 임플란트가 빠진다거나 상악동에 임플란트 빠질 직전일 때 이걸 가볍게 체결하고 빼낼 수가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럴 때 바로 이 도구를 응급으로 꺼내어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운트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마운트 시스템을 항상 넣기를 권합니다. 근래에 많은 회사들이 노 마운트 임플란트 시스템만을 쓰고 있는데 뭐 정말 작은 가격 차이 때문에 노 마운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운트는 정말로 임플란트 포지션과 패스의 인디케이터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개를 심을 때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가 교합을 해봐야 되고요.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하악 7번을 심을 때 조금만 패스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기는데 반드시 마운트를 달아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메드사의 마운트는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좀 심플하게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보이는 띠가 있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의 의미가 하단이 4mm, 상단이 5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래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최소한 4mm를 추천을 합니다. 연조직에서 봤을 때 4mm 깊이를 추천하는데 이 4mm와 5mm가 그때 레퍼런스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마운트를 달아서 그것만으로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랩 리스로 할 때 매우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마운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쓸 수 있는 드라이버와 마운트 익스텐션도 하나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어 마스터 키트에 뎁스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일반적인 형태의 뎁스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눈금이 인식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굵은 눈금이 10mm와 11.5를 나타내고 하단이 8.5, 7이 되겠고 상단 11.5, 1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어느 부위든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악 7번, 상악 7번도 매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면은요, 회사들 중에서 이 반대편을 진지발 뎁스 게이지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치연의 두께를 잰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힐링 어바우트먼트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힐링 어바우트먼트를 5mm 달았을 때 몇 mm가 노출된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굳이 그 기능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은 페리오돈탈 프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골프볼 잰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드릴인 퍼스트 드릴을 사용을 했을 때 가늘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처럼 써서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하악 전치부는 굉장히 퍼포레이션을 주의해야 되는데 가는 드릴을 쓰고 난 다음에 보통 1.4mm, 1.6mm 밖에 안 되는데 이쪽을 못 씁니다. 그럴 때 이 부위를 이용해서 퍼포레이션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에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자리 간단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리치가 좁은 경우에는 바로 오스티오플라스티 볼을 꺼내어서 살짝만 그 심을 자리에 알베올로 플라스티를 시행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알베올로 플라스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4.5에 8.5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8.5mm 드릴을 써도 되겠지만은 하악 같은 경우는 연조직이 얇아서 충분한 깊이로 식립하려고 보통 저는 10mm 드릴을 많이 씁니다. 가장 먼저 쓰는 것은 퍼스트 드릴이 되겠습니다. 퍼스트 드릴인데 마킹도 할 수 있고 위치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트 드릴을 사용을 해서 센터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로 스타프 닿을 때까지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방향을 보기 위해서 패럴렐 핀을 꽂고 교합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근심 경사를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경사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mm I 3.5 코어 드릴을 쓰겠습니다. 스타프 닿을 때까지 쓰면 되겠고 절삭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I 4.0 코어 드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멀 본이라서 마지막 드릴을
4.5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5 코어 드릴 되겠습니다. 자, 드릴링이 끝났습니다. 자, 실제 임상에서는 드릴을 하면서 수시로 뎁스 게이지로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퍼스트 드릴 쓰고 난 다음에는 뭐 꼭 안 써도 되지만은 쓰고 싶다면은 프로브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3.5 이후의 드릴은 EV의 뎁스 게이지로 바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포레이션이 있는지 혹은 캐날을 건드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드릴하고 한 번 뎁스 게이지 쓰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발치우 적시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드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 게이지를 드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뎁스 게이지를 찔러서 전체 깊이를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은 연조직이 없는데 연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로 박칼 쪽에 있는 연조직, 낮은 쪽의 연조직의 깊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깊이를 보고 임플란트는 거기서 한 5mm 정도를 뺀 길이를 택하시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4mm 이상, 5mm까지도 깊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1 4.5에 8.5mm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마운트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운트를 연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연결을 못해서 헤매시는 분이 있고 불완전하게 연결된 상태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운트를 잘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마운트에 있는 스크루를 뒤로 빼십시오. 뒤를 빼고 초록색 부분을 잡고 임플란트에 연결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차가닥 체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스크루를 돌리면은 아주 쉽게 확실하게 체결이 되겠습니다. 자, 마운트 드라이브를 꺼내고 속도 바꾸었고 이제 연결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한 35rpm 정도에서 식립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통은 다 식립을 하지 않고 조금 남긴 상태로 이제 마운트 익스텐션을 연결하고 토크 렌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검이 없죠. 검이 없기 때문에 깊이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전에서는 이 라인만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 4mm, 상단 5mm니까 최소한 요즘은 4mm 이상 심습니다. 여기에 프록시말 5mm, 박칼 4mm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마운트만으로도 깊이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없으니까 조금 깊게 심어 보겠습니다. 대개 하악은 검이 얇기 때문에 이 몸이 얇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일단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평가를 할 수 있죠. 위치, 방향을 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운트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운트를 제거하고 세밀하게 깊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첸용 임플란트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깊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써보죠. 이렇게 해서 깊이를 원하는 데까지 집어넣고 만약에 인접 치아가 걸려서 이게 힘들면은 그때 바로 드라이브 익스텐션을 연결하면은 더 높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가 제대로 심겨졌습니다. 조금 요즘 깊게 심죠. 이렇게 대구치 같은 경우에 대부분 605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임플란트를 깊게 심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605 힐링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엑스 드라이버 연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항상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손으로 돌려 넣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저항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딱 멈추지 않고 저항을 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뼈에 걸려서 힐링 어바트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이메드의 코어 마스터킷은 바로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605 힐링을 체결할 때는 6.5 조금 더 큰 본 프로파일러를 택해서 주변을 간단하게 갈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 가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식립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가이드 대충 집어넣고 속도는 그냥 우리 임플란트 그 드릴링 할 때 똑같습니다. 뭐 고속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베올로플라스티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입니다. 혹시 이 끝단 부위가 뭐 임플란트 내면을 손상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구 그렇게 사용하고 내면을 관찰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임플란트 심고 난 다음에 본 프로파일 한번 쓰시고 그 다음 힐링을 연결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보면은 상단 부위가 힐링 어바트먼트 형상처럼 잘 프레퍼레이션이 된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힐링 어바트먼트를 간섭 없이 매우 손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딱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어 마스터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입니다. 많은 키트가 있지만은 제가 여러 키트를 써봤지만은 각각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상가의 통찰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취합을 시켰고 빠짐없이 세세하게 제가 디자인을 하고 만든 제 나름의 명품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도 이 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품만 단품으로 구입하기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본 프로파일러, 이건 정말로 중요한 도구인데 단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두었고 오스티오플라스티 버, 또 마운트 시스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필요하면 단품으로 구입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